극우파 민족주의 지식인들의 청소는 어떤가? 도대체 중국은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냐? 어떤 화를 내고 있느냐?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중국어 부가오싱. 꼭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이 당시에 이 책 나왔을 때의 유사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중국 뿔났다. 중국 열받았다. 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2009년에 중국 대중 중에서도 빠링허, 지우링허 이들을 이 젊은 세대죠. 2009년이면 이 사람들이 80년대생, 90년대생이니까 뭐예요? 20대, 30대란 이야기죠. 20, 30대들을 민족주의 사조로 인도한 책이 나왔는데 극우 중국어 부가오싱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에서 도대체 무슨 주장들을 하고 있느냐? 선생님이 이 책 처음 보고 나서 와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이 그림은 뭐예요? 중국 신闻周刊 선생님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보던 잡지인데 표지가 젊은 학생이 중국 깃발을 들고 티셔츠 이거 뭐죠? 이 로고 기억 안 나요? 까르푸요. 까르푸예요. 지아러프 까르푸입니다. 为什么地质家乐福 어째서 까르푸를 배척하느냐?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림픽 성화 봉송 저지 사건이 파리에서 일어났었거든요. 프랑스 제품이잖아요. 젤로프. 그죠? 그러니까 불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부 가오싱. 이 책의 이제 소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서방은 중국이 뿔났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 일부 외국인은 아직도 중국이 옛날처럼 약한 줄 아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도 이제 니네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 좀 알고 있어라. 야, 왜 도대체 서양 니네들이 항상 쩌지 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니들이 항상 올바르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기준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야? 그건 넌센스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하느라고 너희들 도움받느라고 투자 끌어오느라고 너희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미소를 띄었어. 근데 앞으로는 니네가 우리 중국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저자세로 나와야 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티벳을 놓고 얘기합니다. 야, 1959년 이전에 중국이 티벳에 대해서 종주권만 갖고 있었다. 중국 영토는 아니었어. 근데 우리한테 조공받지는 종속국이었어. 그 종주권만 갖고 있었다라고 치자. 그럼 도대체 어떻다라는 거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자치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야, 니들 만약에 티벳 독립 부추긴다라거나 그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중국하고 한판 붙어야 될 거야. 붙는데 우리 중국은 어떻다고? 핵을 보유한 핵 강대국이야. 우리가 한판 뜰래? 어제 오늘 아침 뉴스에 북한 김여정이가 나옵니다. 김여정이가 뭐래요? 야, 가소롭구나. 니들이 우리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야, 우리 핵을 보유한 나라인데 도대체 핵 보유 국가한테 먼저 칠 수 있다라는 게 니네 제정신이니? 이렇게 김여정이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핵 억지에 의해서 먼저 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도발을 자기네들에게 하게 되면 못 참겠다라는 거죠. 중국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한테 혹은 서방 국가한테 니들이 자꾸 티벳 독립해야 된다 부추기는 것 같은데 전 그럼 우리랑 한판 떠야 될걸? 한판 뜨는데 우리도 핵 있어. 예전에 그 마오쩌둥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대충 한 미국 국민 한 5천만 정도 없애주지 뭐. 우리 한 니네가 한 2억 3억 없애도 괜찮아. 우리 그래도 4, 5억은 남잖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오세아니아,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완전 철수하면 우리도 티벳에서 철수할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미국. 미국이 뭐예요?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이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인디언이라고 이름 붙인 그들이 있었던 곳을 니네가 점령을 한 거잖아. 니들 거기서 다 떠나. 니들 다 유럽에서 왔잖아. 다 가라니까. 그리고 니네 아시아라거나
아프리카에서도 영향력 행사하잖아. 니들도 다 돌아가. 그러면 우리도 TV에서도 돌아가 줄게. 아마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갔었던 백인들이 나쁜 짓 한 거는 사실 맞지요. 그 장정을 할 때 도망을 어디로 가요? 국민당군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험산, 유곡, 대, 설원, 고원, 높은 산, 히말라야 뭐 이런 데로 돌아다녔겠죠. 도망가는 길이니까. 그 적이 다 뭐예요? 이런 티벳이라거나 신장이라거나 스촨이라거나 이런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 지역을 드나들면서 지나가면서 중국 공산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니들 까불면 죽어? 있는 거 다 내놔.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적을 만들면 안 되죠. 우리 지금 도와다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나라를 세우면 그때 너희들에게 은혜를 갚으마. 잘 지내자 서로. 이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초기에는 소련식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안 되겠다. 이거는 소수민족을 그냥 100% 자치권을 주고 놔두면 이 우리 중국의 힘이 커지지 못하니까 자치구로 지정은 해주되 우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제합병을 했죠. 라마를 북경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북경으로 데려와 갖고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마가 처음에는 중국 괜찮아. 우리하고 잘 지낼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위장이구나 알아차렸죠. 그래서 이제 폭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을 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달라이라마가 젊은 나이에 망명을 하는 책 한 권으로 나와 있는데 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서방 세계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 달라이라마를 대단한 인물로 국가 수반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인도의 망명 정부를 수립했다. 65년에 이제 티벳 자치구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시장, 칭하이, 신장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소수민족들의 자치. 그렇지만 뒤바꾸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66년에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옛것, 옛 관습과 사고, 학문 이런 거 다 끊어내야 된다. 해서 뭐였어요? 뭐 불교라거나 심지어는 공자 사당이라거나 이거 다 파괴했잖아요. 거기 불상, 석상 있는 거 이런 거. 마찬가지로 티벳에도 라마 불교가 있잖아요. 그 불교사원을 다수 파괴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89년이 되면 북경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해이기도 하죠. 대규모로 티벳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무차별적으로 유혈 진압을 하고 많은 승려들이 이제 희생당하게 됐겠죠. 뭐 협상을 하자라고도 하지만 이 만약에 이제 영토가 분리되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티벳인들의 시장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한도에서 만약에 평화롭게 타협한다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종교의 자유 인정함과 동시에 100% 시장, 짱족에 의해서 이 시장이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이런 그 라마 불교 이런 것들은 전통 종교들은 다 뭐예요? 신정 일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곤 하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옛 봉건 체제라고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봉건 체제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100% 자치는 불가하다.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네요. 2008년, 11년, 19년 계속해서 분리 독립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애플. 정치 지도자 혹은 반체제 인사 이름, 민주화 운동 요구하는 문구, 언론 자유 요구하는 문구 이런 거는
중국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필터링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보니까 이 애플마저도 구글마저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7세기 후반이 아니다. 이제는 중국하고 서양이 평등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자, 이제는 서양인들이 중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노력해라. 우리가 그전에는 니네들한테 배우느라고 니네들 생각, 사고, 사상 많이 배웠다. 니들이 이제 좀 따라 배워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또 그 중국 부가오싱 그 책의 소제목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중국은 그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작가 중에 하나죠. 그 책에 송시아오 주인이 실력에 의존하는 세계 질서를 실현하자 그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인데 뭐예요? 서로 주먹을 내뻗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형식적으로라도 뭐였어요? 이 주먹이 아니라 악수였겠죠. 근데 악수가 아니라 힘 대 힘으로 누구 주먹이 더 센지 해보자, 붙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이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의존식 경제 발전이 아니라 자주와 창신이 주가 되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산업을 우리 발전시키자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존식 경제 발전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 경제 국가들, 선진국들, 특히 미국 이런 데로부터 투자를 받아들인다라거나 혹은 뭐 기술, 과학기술 이런 걸 전수받는다라든지 혹은 유학생을 내보낸다라든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서구 세계로부터 채워서 거기에 의존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제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라는 이야기. 우리 스스로도 설 수 있다. 자주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초황신은 뭐예요? 이제까지 갖고 있는 이 상태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 기술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산업기술이 군사 부문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산업 발전을 도모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릴 땐 거액을 빌려야 된다. 미국은 돈을 매우 많이 빌려서 사실상 전 세계를 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재미난 주장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마세요. 그 은행이 거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빌리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행은 자기네가 부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너무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 은행도 자동적으로 피해가 커서 문을 닫게 될 거다. 그러니 우리 은행한테 돈 빌릴 때는요. 푼돈 빌리지 맙시다. 그 은행을 흔들 만큼 크게 빌리자고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사례를 미국으로 봐준 거죠. 미국 봐라. 야, 우리한테 7천억. 지금 1조 달러 빚쟁이야, 저거. 어? 근데 1조 달러 우리가 미국 꼴 보기 싫다라고 해서 야, 1조 달러 풀어, 확 풀어. 휴지 조각 되죠. 자기네도 휴지 조각 돼요. 미국 꼴 보기 싫다고 미국 주도권 뺏겠다라고 야, 돈 갚어. 우리도 손해보니까는 그 카드를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EU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한테 다 빚내서 국가 살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아직도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있지 않냐. 이건 왜 그러냐. 저 미국한테 빌려준 돈이 많아서 채무가 많아서 미국 망하면 자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못하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합니다. 강도 가지고 납치한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어떤 주장인가 하면 중국 민족주의는 상호 윈윈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제껏 요 앞에 페이지까지 중국의 대중민족주의는 위험하다. 세계 평화를 깰 가능성이 있다. 혹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불이익을 끼칠 수도 있다. 까르푸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도 환한령이라고 해서 한류 물결을 꺾으려는 그런 피해를 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일자는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중국의 민족주의가 생성된 건 맞지만, 그거는 상호 윈윈 차원에서 운영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민족주의는 중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와 외교 관계, 교역 관계를 갖게 되는 다른 나라한테도 도움이 된다. 슈왕잉이라고 하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쪽으로 우리는 민족주의가 발달해 가고 있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한치오 슈바오라고 하는 대외 글로벌 매체입니다. 민족주의의 중국에 대한 영향은 한계를 갖는다. 즉 중국 사회에서 대중민족주의가 발흥한다 할지라도 중국 전체, 중국 지도부, 중국 정부의 외교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은 윈윈을 원한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걸 원하지. 제로섬 사고는 미친 망상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제로섬은 뭐예요? 제로섬 반대말은 넌 제로섬이겠죠. 제로섬은 한쪽이 제로이고 다른 쪽이 all와 nothing이 되는 거죠. 한쪽이 다 갖고 한쪽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이거 미친 사고다. 우리 안 그럴 거다. 그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뭐 평등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계층, 계급 혹은 어떤 나라는 빈털털이에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른쪽이 혼자 있으면서 웃으면서 돈을 챙기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이 시소가 기울어지지 않았지만 여기 세 사람이 있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한쪽은 울음, 한쪽은 웃음. 이게 무슨 윈윈이냐.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돈을 나눠 가져야 골고루 나눠 가질 때 윈윈이 되는 거겠다. 그런 사파입니다.